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헌법상 행정권에 대한 강의 노트입니다. 헌법 제66조 제1항에 보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법 집행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좀 더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과연 행정권의 진짜 성격은 뭘까?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행정권을 단순히 법을 따르는 걸 넘어서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성적 국가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핵심인데요. 입법이나 사법하고는 좀 다르게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도구 삼아서 사회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역할. 네, 그렇습니다. 능동적이고 형성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어진 명령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뭔가 사회 방향을 만들어 간다. 이런 의미군요. 이거 흥미롭네요. 자료에서 이 행정권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던데요. 어떤 것들이죠? 네, 바로 통치 기능, 독일어로는 리게이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행정 기능, 이건 펠발퉁이라고 하죠. 우선 통치 기능은요, 국가 운영의 큰 방향 있잖아요. 국정 목표. 이걸 설정하고 추진하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의미합니다. 뭐랄까? 회사의 이사회가 큰 전략 목표 세우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정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국회랑 긴밀하게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견제도 받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정부가 계획하고 국회가 심의하고 통제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럼 행정기능, 펠발퉁이라는 건 그 전략 목표 아래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부서들 역할 같은 걸까요? 좀 더 일상적인 업무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네.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세금을 걷거나 정책을 실행하는 것처럼요. 그런 일상적인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활동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현대 행정은 법에 묶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료에서 강조하는 계획 행정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계획행정. 네. 법률이 그냥 환경보호 같이 좀 추상적인 목표만 딱 제시하면요, 행정기관이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어떤 규제를 만들지, 또 어떤 사업을 지원할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스스로 저울질해요. 형량한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실행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 집행을 넘어서는 약간 창조적인 역할까지 하는 거죠. 와, 그렇군요. 법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사법하고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계획행정 같은 걸 보면 확실히 그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행정과 사법의 본질적인 차이를 강조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이게 주도권의 차이? 이런 걸까요? 네, 바로 그 주도성, 그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사법, 그러니까 재판은요, 누군가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후에야 움직여요. 이미 벌어진 사건 안에서 법이 뭐냐, 이걸 판단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 표현대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작용인 겁니다. 분쟁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거군요. 네. 그렇죠. 반면에 행정은요, 어떤 특정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입니다. 법을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형성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당신께서 뉴스에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 발표하는 걸 보실 때랑 법원의 판결 소식을 접하실 때랑 그 느낌 차이, 그걸 생각해 보시면 행정의 능동성이 좀 와닿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자료 덕분에 행정권이라는 개념을 정말 다시 보게 되네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그런 소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국가 목표를 세우고 그게 통치 기능, 또 때로는 법의 큰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그게 행정 기능, 특히 계획 행정,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이다. 그리고 이런 능동성이 사법과의 절정적인 차이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결국 행정부가 법치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강력한 주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지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적의 길을 탐색하고 또 여러 목소리를 조율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국가에서 행정부가 가지는 힘, 그리고 또 책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통해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계획행정처럼 법이 목표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단은 행정부에 맡길 때 그 자율성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요?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재량권, 그리고 또 법에 의한 통제, 그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쯤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이해를 돕는 데 조금이나마 유익했기를 바랍니다.